안녕하세요. 조현이 게임 작업실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객체 제한과 클래스의 필수 개념들 이어갑니다. 지난번에 캐릭터와 음식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객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새로 추가될 개념은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념이 하나씩 추가되면 꼭 게임할 때 새로운 능력이나 기믹이 추가되는 느낌 들지 않나요? 게임하다가 튜토리얼을 진행하면 새로운 스킬도 생기고 새로운 스킬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말이죠. 자, 오늘도 새로운 튜토 하나 보고 새로운 스킬 하나 익혀봅시다. 사실 상속이라는 개념은 단어 자체로는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개념적으로는 확장이라는 단어가 좀 더 와닿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의 특징을 모두 이어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을 이어받는다라는 개념에서 상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건데요.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능을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더 와닿죠. 한번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객체를 만드는 의미가 좀 떨어집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완전히 또 새로 만들어서 써야 한다면 사실 좋지가 않아요. 이미 만든 코드와 비슷한 코드를 또 만들 필요 없이 가능한 재활용하면서 쉽게 기능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거거든요. 이걸 코드 재사용성이라고 합니다. 이 코드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상속인데 사실 최근에는 개발 패러다임상 상속이라는 개념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쓸모없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상속 개념을 모르면 다른 사람 코드를 읽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상속을 아껴 쓰든 막어 쓰든 구워 먹든 뭐 찜쪄 먹든 알기는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지난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라는 클래스는 체력이라는 변수, 그리고 이름이라는 변수,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맞고, 힐하고, 살아있는지 체크하고, 먹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캐릭터에다가 기능을 추가할 건데, 캐릭터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캐릭터라는 클래스의 기능을 모두 이어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자, 일단 유니티 프로젝트의 스크립트 폴더에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 스크립트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캐릭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다른 기능들이 더 추가되어 있는 위자드라는 WIZARD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이 함수들도 제거를 하고 모노 비헤이비어도 제거할 건데 대신에 이번에는 콜로가이 제거하는 게 아니라 콜론 뒤에 캐릭터라고 쓸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위저드에 빨간 줄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 콜론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위저드라는 클래스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캐릭터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두 이어받겠다는 뜻이죠. 사실 이전에 여기 모노비헤이비어라고 써 있었는데 이것은 유니티가 미리 만들어둔 모노비헤이비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니티에서 객체를 사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담고 있는 걸 만들어 뒀는데요. 그 기능이 필요 없는 클래스라서 이전엔 지웠던 거고요. 이렇게 위저드가 캐릭터를 상속을 받을 때 이 캐릭터를 부모, 위저드를 자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많이 쓰이는 용어는 부모인데요. 이게 또 언어 따라서 이 캐릭터를 부모 클래스, 뭐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아무튼 많습니다. 뭔가 세거나 기본이 되는 게 부모 클래스를 뜻하는 용어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위저드가 이 자식 클래스인데 이 자식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 서브 클래스, 파생 클래스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고요. 일단 다른 용어는 됐고 부모 자식 클래스는 확실히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이게 캐릭터가 부모, 위저드가 자식입니다. 그리고 위저드는 캐릭터를 상속받았습니다. 자, 이제 위저드는 캐릭터의 특성을 모두 가진 채로 새로운 멤버 변수와 새로운 메소드가 추가될 겁니다. 자, 이번엔 여기 왜 빨간 줄이 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뭔가 말이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여기 잠재적 수정사항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건 비주얼 스튜디오가 어떤 방식으로 이 오류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한번 눌러볼까요? 생성자를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 생성자의 모양새는 위저드가 상속받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와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여기 생성자가 이렇게 있죠? 그 생성자 역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 이 뒤에 콜론 베이스 역시 생성자까지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이 캐릭터에는 하나의 생성자밖에 없죠? 여기에
이렇게 파라미터가 없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면요. 여기서 생성자를 만들지 않아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저드의 생성자를 불렀을 경우에 캐릭터에 있는 생성자를 불러서 쓰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이 캐릭터의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면 위저드에 지금 생성자를 만들지 않아도 에러가 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 그러니까 생성자가 없을 때, 어떠한 생성자도 없을 때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생성자를 예를 들어 이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들면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없으면 이거는 쓰든 안 쓰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면은 위저드에서 아무런 생성자를 만들지 않아도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것까지 없애도 여기선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생성자가 없으면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자,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생성자는 하나도 없으면 이런 형태의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근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뭔가 추가를 해볼 건데요. 위저드니까 우리 MP가 있어야겠죠. 매직한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겁니다. 새로운 멤버 변수를 추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도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useMagic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만약에 MP가 5보다 크다면 MP는 5를 빼주고 여기서 마법을 쓸 건데 저희가 무슨 마법을 써가지고 막 뭘 하고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니까 기한만 지르도록 하죠. 여기 5보다 크면 아니고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MP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마법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MP도 더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MP를 더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하나 볼 수 있는데 이 MP와 이 MP가 지금 현재 이름이 같죠? 그럼 이 안에서 MP라고 쓰면 무엇을 쓰게 될까요? MP와 MP가 이렇게 이름이 같은 변수를 갖다 둘 다 쓸 수 있다. 그럼 원래 오류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MP라고 쓰면 더 안쪽에 있는 MP를 사용하게 돼요. 더 바깥쪽에 있는 MP에 접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씁니다. dis.mp가 바깥쪽에 있는 MP고요. 이 dis는 자기 자신, 위저드를 의미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냥 쓴 MP가 더 안쪽에 있는 MP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변수의 스코프에 관련해서 다루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복선 같은 거예요. 자, 방금 만든 클래스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캐릭터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까 봤던 뭐 HP 같은 HP 이름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고 여기에 뭐 이제 먹다, 맞다 이런 정도의 기능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새로 만든 클래스 C의 상속을 받은 클래스는 여기에 MP 같은 프로퍼티 즉 멤버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법 쓰다 뭐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위저드가 캐릭터보다 크지만 이 위저드가 캐릭터의 자식입니다. 이 캐릭터의 특성들을 이어받은 다음에 다른 기능들이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서브 클래스예요.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 다음에 파생 클래스, 서브 클래스가 됩니다. 이게 부모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슈퍼 클래스가 됩니다. 참고로 C샵에서는 이쪽에 베이스 클래스인데 슈퍼 클래스라는 말을 쓰는 건 자바 쪽입니다.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돌아가서 자, 이번에 헬로월드로 돌아와서 이번에 새로운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번에 위저드니까 위저드 마법사의 이름은 뭘로 할까요? 기수라는 마법사를 만듭시다. 네, 우리 기수한테 MP를 좀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기수야 마법 써라. 이러면은
기수는 캐릭터의 특성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마법사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마법을 썼죠. 무슨 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썼습니다. 이 기수는 이제 마법사이기도 하지만 캐릭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얻어맞으라고 하면 얻어맞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힐도 가능하고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든 마법사는 캐릭터라는 클래스의 특성을 모두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법사 타입의 변수에다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캐릭터라는 타입의 변수에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서머는 캐릭터 타입이지만 안에 마법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서먼에 저장된 객체는 캐릭터일까요? 마법사일까요? 물론 우리는 방금 전에 서먼이 마법사인 거를 기술을 방금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마법사인 걸 알고 있지만 코드가 길거나 어디서 데이터를 따로 받아왔다거나 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is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Summon is wizard라고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Summon is wizard임? 하고 물어보는 거죠. 결과를 볼까요? true라고 나옵니다. 캐릭터라는 타입의 변수에 저장되어 있지만 위저드가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Summon이 캐릭터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역시 true입니다. 왜냐면 캐릭터인 것도 맞기 때문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위저드라는 타입의 변수를 새로 만들어요. 여기다가 서먼을 넣으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먼은 현재 캐릭터 타입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위저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저드라는 걸 갖다 우리가 명확하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입 캐스팅이에요. 대소문자는 꼭 가려주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니까요. 자, 이러면 들어갑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as. 자, 가로를 열고 타입 캐스팅, 즉 형 변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 as를 이용해서 마법사로서의 누군가, 마법사로서의 서먼을 썸 위저드에 넣을 수도 있어요. 서먼은 캐릭터 타입 변수지만 이렇게 위저드 타입이라면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차이는 뭐냐? 이 서먼이 그 캐릭터라는 타입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저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새로운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름 같은 건 따로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만 만들게요.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위저드는 아니고 캐릭터이기는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썸 위저드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자, 타입 캐스팅을 이용해서 위저드가 아닌데 위저드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건 지금 위저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로 열고 위저드 해가지고 타입 캐스팅을 해서 위저드에다가 넣으려고 한 거예요. 에러가 났습니다. 빨간색이죠? Specified cast is not valid. 그러니까 타입 캐스팅을 명확하게 했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as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s wizard. 자, 썸 캐릭터는 위저드가 아니라 그냥 캐릭터이기 때문에 안 돼야 될 겁니다. as wizard가. 이번에 에러는 안 났어요. 대신에 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호드처럼. 죄송합니다. 즉 이 as는 타입 캐스팅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우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에러를 내는 게 아니라 널을 돌려줘요. 즉 에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로도 쭉 실행은 된다. 이렇게 클래스의 형 변환까지 알아봤고요. 일단 상속의 기본 개념까지는 알아봤습니다. 매번 한참 설명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이고요 하면은 좀 민망하긴 한데요. 여기까지 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긴 세월에 걸쳐서 발전해온 개념이라서 이것저것 달라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객체 제한 그리고 상속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 강좌 영상 딱 2개 남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조현이 게임 작업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